그래서 진짜로 저 인플레이션만 베팅을 할 거면 저 수식상에서 보듯이 팁스를 사고 10년짜리 국채는 팔아야 돼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금리 변동에 상관없이. 인플레이션 안 될 것 같으니까 인버스 팁스인다? 그래서 인버스 팁스를 사.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금리도 다 녹아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팁스 수익률이 위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1.2에서 2.0까지 거의 82%가 올라갔어요. 10년짜리인데.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좀 줄어들어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구간이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네. 저렇게 저거만 보고 그래서 매매를 하시거나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면 안 된다. 최근의 시장을 보면 뭐 FOMC 여파가 좀 뒤흔들었다. 장기 국채 금리, 채권 금리가 시장을 많이 흔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보고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FOMC가 이제 뒤흔든 시장에서 뭐 새롭게 사실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중립금리 그 전에 얘기 많이 했었는데 하기로 했다가 그러니까요. 안 했다고 다 됐나 보다 그랬는데 여기서 했죠.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훨씬 더 중립금리에 파워가 대해서 커졌죠. 그렇죠. 네. 이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그러면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네. 진짜로 파월이 중립금리를 얘기를 해서 시장이 이렇게 빠진 건가? 네,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던졌던 질문이고요. 네, 그냥 점도표 때문이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중립금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에는 별로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데서 내용들이 다 막 헷갈리는 거예요. 네. 단어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시간 필요한 그래서 것 이제 같아요. 네. 중립금리가 이제 알스타라고 불리고 네.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안 일어나는 금리. 근데 그 금리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파월도 자기도 그건 모른다 알수 없다. 그랬잖아요. 알 수 네. 없다고 분명히 그때 이제 저희도 같이 라이브 네네. 했었으니까 알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났더니 올린다 그랬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중립금리가 올라갔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maybe 올라갔을지 모른다라는 모른다. 표현을 자기도 모른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걸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제 수식에서 보면은 그래서 중립금리 식이 뭐냐면 장기금리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명목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수식이 딱 있어요. 네. 저건 그냥 정해진 수식이에요.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실질금리다 명목금리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질금리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채권에 써 있는 명목금리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에서 인플레를 뺀 금리를 실질금리라고 한다. 실제 물건 살 때는 물건값 올라가면 더 내야 되는데 이자 더 주는 거 아니니까 그냥 네. 그냥 인플레 된 것만큼 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 기대 인플레이션 뭐야? 그러면 앞에 기대가 붙었잖아요. 기대는 저는 예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대 또는 예상, 추정 뭐 이런 게 포함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내재 변동성 뭐 이러면 일단 미래에 움직일 변동성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인플레이션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사람들? 네. 이랬을 때 컨센서스가 모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주체별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중요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매달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주요하게 보는 거고. 근데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물가 인상 전망이 수치화되는 거라고 보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월이 인플레이션 볼 때 기대 인플레이션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다 얘기가 딱 맞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측정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측정할래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프로텍트하는 채권이라는 거래되는 팁스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있었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CPI가 올라가면 실제로 원금이 증가되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지겠죠. 당연히 가치가 그렇죠.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거래를 시키니까 네.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냉탕도 아니고 온탕도 아닌 딱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을 BEI라고 불리우는 거고 그럼 그 BEI 어떻게 계산해? 라고 했더니 현재 채권 금리 빼기 팁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의 금리를 빼면 그게 BEI야. 왜냐하면 샀다 팔았다 세상에서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은 사람은 사고 팁스 사고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팁스 팔고 이런 거잖아요. 심플하게. 근데 그 안에는 여기서도 써있듯이 채권 금리가 반영이 되고 있다. 10년 금리도. 왜 10년 만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인플레이션 될 것 같아. 그래 팁스 사면 돈 벌어. 이렇게 얘기하면 X인 거죠. 금리가 변동되는 건 당연히 몸으로 맞는 거고 거기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로 인플레이션 된 것만큼이 더해졌다 빼졌다 더해졌다 빼졌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로 저 인플레이션만 베팅을 할 거면 저 수식상에서 보듯이 팁스를 사고 10년짜리 국채는 팔아야 돼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금리 변동에 상관없이. 그래서 팁스를 사실 때 그냥 물가 연동치 사면 그냥 인플레이션만 되면 난 돈을 벌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팁스 ETF도 있더라고요. 네. 꽤 많아요. 팁스 ETF도. 그래서 그걸 그냥 인플레이션 될 것 같으니까 사. 아니면 인플레이션 안 될 것 같으니까 인버스 팁스인다. 그래서 인버스 팁스를 사.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금리도 다 녹아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저 팁스는 인플레이션을 매저하는 측정할 수 있는 채권이 시장에서 생성된 가격으로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서베이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네. 다르잖아요. 그렇죠. 돈 내고 얘기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다르다. 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 인플레이션 타겟팅 그러다 보면 타겟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부분이 저도 약간 헷갈렸었어요. 약간 저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저 타겟이랑 왜냐하면 이제 타겟팅이라는 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네. 나 인플레이션 이 정도로 할 거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금리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올릴지 내릴지 결정을 할 거야. 이건 보통은 2%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네. 예죠, 지금. 네. 예, 예죠. 나는 타겟을 이걸 할 건데, 근데 자꾸 이제 생각할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를 원하는 거야? 라고 착각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파월이 그래서 이제 파월은 기대 인플레이션 난 모르는 거고, 나는 타겟은 이야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의 타겟은 이야. 그러니까 그 타겟을 맞출 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타겟이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타겟이면은 원래는 이제 CPI였는데 지금은 PC를 네. 더 포커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PC 2 될 때까지 나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기준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의사결정하는 건 미래잖아요. 미래의 것을 의사결정을 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주요하게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 이제 단어들의 정리는 이 정도예요. 네. 단어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지금 앞에서 하면서, 얘기했던 네. 단어들을 가지고 한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게 팁스 수익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거래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나 뭐 이런 그 무료 사이트들에서도 리얼타임은 아니지만 저렇게 보여져요. 그럼 보시다시피 팁스 수익률이 위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1.2에서 2.0까지 거의 네. 80bp가 올라갔어요. 10년짜리인데.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실제로 5월부터 9월까지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좀 줄어들어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막 올라가잖아요. 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기 앞에서 말씀드린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게 다 그래서 녹아 있는 거기 거죠. 녹아 있는 거예요. 걔가 녹아서 들어가서 걔를 빼야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된 게 나오지 네. 저렇게 저거만 보고 그래서 매매를 하시거나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여기서 2.066이잖아요. 요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지난주 금요일인데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까지 나와 있었던 발표됐던 아까 말씀드린 컨슈머 소비자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발표될 때마다 뭐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을 한다 안 한다 뭐 그러면서 올랐다 내렸다 이런 얘기를 이걸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컨센서스로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네. 소비자의 또 공급자는 또 다르겠죠. 회사들은. 근데 소비가 미국은 크니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약간 다르죠. 그죠? 나라에서 계산하는 노동청이 아니라 뱅크 오브 뉴욕에서 조사하는 걸로는 3.6. 그에 반해서 미시건 대학에서 조사하는 걸로는 3.1. 좀 다르다. 네. 컨센서스니까. 흐름도 좀 달라요. 네? 약간씩 다른 그죠? 부분들이 있어요. 이 네. 달라요. 비슷하지만 그러게요. 같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서베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건 1년. 이거는 이제 5년. 네. 미시건에서 똑같이 하는 거. 근데 이제 3.0에서 2.7 됐다고 되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을 막 얘기했었죠. 이거 발표되면서.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9 갔다 3.1 갔다 3 갔다 2.7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서베이다.
라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서베이 말고 리얼로 돈 내고 기대 인플레이션과 유사한 거를 체크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라고 했을 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팁스를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 프레드라고 이제 뭐 여러분 많이 보는 사이트에 가서도 보시면은 10년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을 치면은 이게 결국 10년 만기 채권 앞에서 얘기했던 팁스 빼기를 해놓은 차트예요. 아, 이거는. 네, 아예 빼기를 해놓은 차트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중립금리는 장기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네. 근데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은 10년 채권금리 마이너스 10년 팁스 금리예요. 그럼 수식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중립금리가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자꾸 타겟 시팅이랑 비슷하게 자꾸 이제 머릿속에 헷갈리는 거죠. 이런 수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중립금리가 2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이제 파월이 2라고 얘기하는 게 CPI 타겟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립금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 중립금리 저기 인플레이션도 없고 디플레도 안 되는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부르니까 타겟이 2면 중립금리를 2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근데 기존에 2.5로 생각했다가 그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립금리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중립금리랑 타겟이랑은 다른 거죠. 타겟은 난 2를 맞추겠다고 하는 건 중립금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둘은 다른 내용인 네.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타겟은 2인데 중립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립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까 앞에서 봤듯이 약간 그 팁스 가격에서도 보여지고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도 약간 올랐잖아요, 위로. 네. 팁스가 그 BEI 자체도 여기 끝쪽 보시면은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2.0 레벨 근처까지는 아직은 안 갔었지만 최근 들어서 올라온 다음에 인플레가 된 다음에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실제로 BEI 자체도 살짝 올라가고 있다. 그게 한 2.37 정도 돼요. 네. 네,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이 BEI가 2 되는 걸 원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올라갔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2.37이 더 올라가서 줄줄줄 올라가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제 요 빼기도 하시면은 딱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10년 국채 금리가 4.436이었고 팁스 금리가 2.066이니까 빼니까 2.37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전에도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만 가지고 베팅을 하시면 깨졌다고 얘기를 드렸던 게 팁스 가지고 했으면 팁스를 보면은 요 2.0하고 2.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변화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아까 그 그래프는 쫙 올라갔어. 엄청나게, 네. 그 채권이 가격으로 하면 거꾸로 가야 되니까 왕창 깨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는데 이걸로 보면 별로 안 깨졌어야 되잖아요. 그게 채권 10년짜리 금리가 올라오는 바람에 걔도 가격에서는 내려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 빠지니까. 그 그래프는 채권 금리 가격 그 반영이 안 됐다. 그렇죠. 채권 가격까지 계산을 해야만 인플레이션만 띄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조금 더 쉽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전망을 보시면은 네. 이게 지난번에 발표됐던 거예요. 근데 2024년도도 그 전에 6월 달에 했을 때랑 경제 전망 PCE가 바뀌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장기 쪽도 안 바뀌었어요. 실제로 PCE랑 코어는. 바뀐 거는 23년, 25년이 바뀌었거든요. 약간씩 올라갔죠. 인플레이션 쪽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페드 펀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계속 낮아지고 있죠. 3.4에서 3.9로 2.5로.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FOMC에서 나왔던 SEP인데 거기서 봤던 내용들을 아까 그 큰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거고 점도표도 어제 봤듯이 위로 다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 거 3개 내린 거 이제 위에 거 3개를 빼고 봐도 미디언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특히 이 롱텀하고 2025년, 26년이 위쪽으로 가니까 결국 장기 금리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아까 그 표에서 우리 수식에서 봤듯이 중립금리가 올라간 것 같아. 그랬는데 여기다가 2를 고정을 시켜버리면 기대 네. 인플레이션에 2를 고정시켜버리면 장기금리 무조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거 더하기 빼기인데 중립금리 올라간 것 같아. 그래놓고 나는 2야.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장기금리 무조건 올라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장기금리가 막 따라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네. 거죠.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모르는 거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게 2.37이고 2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앞에서 컨센서스 보면 2.7도 있고 단기는 3.1도 있고 또 10년짜리로 보면 또 다른 얘기. 네. 그렇죠? 그래서 롱런으로 보면 2.5잖아요. 예. 그리고 장기로 보면 2.0에다 찍어놨잖아요. PC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채권 투자나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이 텀 스트럭처 자체에서 보시면은 실제로 2년 뒤에 어제 이제 제가 재투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2년짜리 채권을 내가 지금 사면 5%, 5.1%인데 5.1%면은 되게 좋은 금리거든요. 2년 미국 국채로 5% 이상은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좋아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실제로 2년 뒤에 갔을 때 금리가 이제 3%대로 내려갔다거나 지금 기대처럼 2년 뒤에 가서 그러면은 현재 채권의 10년짜리 채권 금리 4.4가 그대로 있을 거냐는 거죠. 있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뒤에 거를 사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페드라면 예를 들어서 페드라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장기금리가 저렇게 계속 올라가주는 상태가 생기면 오히려 단기금리 내려줄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단기금리를 내려줘야 기대라 그랬잖아요. 제가 네. 장기금리를 내려줘야 재투자할 때 위험하잖아요. 저렇게 스테이 롱거라고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장기 채권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여기 계속 있는데 계속 이 뒤에 금리가 내려갈 것 같을 때 장기채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재투자 위험이 금리가 낮아질 것 같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안 사고 있으니까 당연히 스테이 롱거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면 뒤에 건 살 사람이 별로 없죠. 앞에 거 사죠. 2년짜리 사는 게 훨씬 낫죠. 2년 뒤에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이 유지가 된다면 지금 예상처럼 그러면은 2년 뒤에 가서 그때 가서 저거 사면 되지. 이렇게 이제 미래를 결국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오히려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얘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 2라고 고정시키면 장기 금리는 더하기 빼기 때문에 그냥 장기 금리 상승해야죠. 근데 만약에 장기 금리를 고정시켜 놨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했으니까 말은 하고 있으니까 이거가 내려갈 가능성이 처음에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가 올라가니까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거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모른다.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른다. 어차피 모른다. 삼성전자 얼마야? 적정가? 그럴 때 뭐 어떤 사람은 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비싸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중립금리가 얼마야라고 얘기했을 때 저게 싸냐 비싸냐 얘기하는 거랑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거의 그 수준이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모른다라기보다 일이다. 이제 개스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설명이 이거예요. 중립금리가 있는데 저걸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중립금리보다 낮아. 네. 시장금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금리가 낮으니까 중립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면 돈을 빌려서 빨리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투자를 막 하다 보면 경기가 과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오르고 네. 이런 상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아니야 시장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것 같아. 그러면은 아니야 이건 조심해야 돼. 이러니까 침체 쪽으로 좀 치우쳐지고 침체가 되니까 페드는 금리를 인하하고 그러면 결국은 중립금리만 내가 정확히 알면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거래되니까 알잖아요. 네. 그러면 중립금리만 내가 정확히 알면 근데 그걸 정확히 모른다는 네. 거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만 모른다는 거예요. 네. 어차피 걔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저 예측에 따라서 채권 시장이 거래가 되고 있고 거기서 형성된 가격이 현재의 가격이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중립금리를 높다 낮다라는 거를 개스하면서 펀드 매니저들은 채권 매니저들은 거래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재투자 위험 같은 거를 고려를 해가면서 보험이나 연금에서 롱텀 30년 50년 투자를 해야 되는 분들은 뭐 대체 투자도 하고 장기 채권도 사고 하면서 이거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걸 되게 그냥 간단하게 봐가지고 그런 걸 하긴 되게 어렵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은 좀 시간이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왔지만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떤 포뮬라나 기계를 줘서 샀다 팔았다 하는 기계가 알려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되게 머신러닝 나오면서 더 심해졌어요. 그걸 되게 잘 되는 수식을 찾기가 쉬워졌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이 모든 그림이 통계적인 수치가 거의 같아요. 이런 티라노사우루스랑 다 똑같다는 거예요. 수식으로는 뭐 평균도 똑같고 표준 편차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그림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뒤에 거 같은 경우도 이 밑에 걸 클릭을 해보시면은 살아서 움직여요. 그러면 소수 두째 자리 이후 거만 움직이고 앞에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식으로 그냥 그대로 접근한 걸로 해서 맞았다. 과거에 맞았으니까 이제도 맞을 거예요라고 하면서 어떤 이제 시스템을 팔거나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라라고 얘기하면 믿지 마셔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리딩방 같은 거 믿지 마셔야 하는 것처럼 네. 기계로 한다 그래서 리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조작은 아니에요. 또 딱 맞는 걸 찾을 수 있어졌어요. 이제 머신러닝 때문에 빨리. 그래서 그걸 찾은 걸로 상품을 만들어서 과거가 진짜 미래에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파는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때는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 진짜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도 이 얘기는 네.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수식이 같아도 그림은 다를 수 있는 거 네. 신기했습니다. 네,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